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조문객도 상복도 국화 향기도 모두 사라진 저택이었습니다. 남은 건 고요함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넓은 저택 응접실에는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오재현 그리고 그 집을 30년 동안 지켜온 운전기사 강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은 늘 그렇듯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 위에 흰 장갑을 낀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3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자세였습니다. 회장이 살아있을 때도 장례식 날도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49제까지만 계시면 됩니다. 그 이후엔 퇴직금 정산해드리겠습니다. 도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은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보냈는데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차 열쇠 하나, 흰 장갑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준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님. 도준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기사님 마음 알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등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강 기사는 믿어도 된다고. 절대 선 넘을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곁에 뒀다고요. 그때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희였습니다. 아직 장래의 기색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재현아, 무슨 말이니? 재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사님이 어머니 좋아합니다. 순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준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했습니다. 저 사모님 좋아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응접실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30년 전,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30년 전 28살의 강도준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갓 태어난 딸이 있었고 아내는 짐을 쌌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도준 앞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할 생각 없나? 도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회장은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 진 사람이야. 세상에는 그런 게 있는 거지. 도준은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전부였습니다. 첫 출근 날 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정이었습니다. 도준은 백미러로 처음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한 신부 같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어딘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새색시에 들뜬 기색이라곤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회장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강씨. 네. 정에 잘 지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막 결혼한 아내를 운전기사에게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못해줄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도주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도주는 그 시간을 백미러로 보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가였습니다. 넓은 저택, 좋은 차, 반듯한 가족 사진.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늘 조용했습니다. 외출도 회장의 허락이 필요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회장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제였습니다. 정희는 30년을 그 안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았습니다. 도주는 그걸 30년 동안 백미러로 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준이 정희를 태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한강변을 지나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준이 습관처럼 백미러를 봤습니다. 정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는 다 보여줬습니다. 도주는 모른 척했습니다.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게 3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이 도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씨, 자네 나한테 고마운 거 있지?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여기 있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도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회장이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 미래가 있었고 갈 곳도 없었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백미러 속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차를 닦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30년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사님, 왜 아직도 나오세요? 회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희가 웃었습니다. 장례 이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도주는 그 웃음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백미러로만 보던 얼굴이 처음으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란히 서서 말없이 30년 만에 처음인 풍경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아침이 반복됐습니다. 커피 두 잔, 나란히 서는 풍경, 조금씩 늘어나는 말들.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주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건네며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기사님, 나 좋아했어요? 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봄볕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현이 차고로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기사님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운전기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그냥 뒀던 겁니다. 어머니 곁에 계속 있을 생각이라면 그건 선 넘는 겁니다.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현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주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도준의 딸 미래였습니다. 미래는 정희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미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취직할 때도 아버지는 항상 이 집에 있었어요. 저는 아빠랑 밥 한 번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밥 한 번. 그 한마디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고작 밥 한 끼라는 것이, 그 30년이 어떤 30년이었는지가 그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생전에 변호사에게 맡겨뒀던 것이었습니다. 정희 앞으로 하나, 도준 앞으로 하나.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오래 아프면서 썼을 것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걸 알면서도 놓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건 강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걸 믿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있는 한 당신이 너무 외롭진 않을 거라고. 그게 내 방식의 미안함이었다. 정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강 씨, 이제 자네 인생 살게. 정희 부탁하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마음도 자신의 부족함도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미안함을 죽고 나서야 편지로 전했습니다. 소유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엔 놓아줬습니다. 그 손 놓음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편지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재현이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폈습니다. 재현아, 강 기사 내보내지 마라. 그 사람은 내가 못해준 걸 한 사람이다. 재현이 정희를 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들을게요. 그날 밤 정희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편지, 도준의 30년 미래의 눈물.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도준이 차를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 어제처럼이 30년이었습니다. 기사님, 이제 그만 나오세요. 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일하셨어요. 이제 기사님 인생 사세요. 따님한테도 가세요.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걸어 들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텅 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는데, 흰 장갑을 끼고 차를 닫고 기다리던 사람이 30년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습관처럼 두 잔을. 그러다 멈췄습니다. 한 잔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도준이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준이 내렸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다시 왔어요? 도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젯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여기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 강도준으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기사, 기사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도준 씨.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뒷좌석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멈췄습니다. 도준 씨, 오늘은 제가 앞에 앉아도 될까요? 도준이 잠깐 있다가 조용히 앞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준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백미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항상 그 안에 있던 얼굴이 지금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백미러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저택 대문을 나섰습니다. 봄빛이 앞 유리창 가득 들어왔습니다.